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죠. 요즘 평균 수명이 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치아와 비슷한 임플란트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생활정보 973 오늘은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박진환 원장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곳은 치과. 그 치과에 우리 원장님, 박진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야, 정말 물론 치아가 건강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시술을 좀 받게 되고 그 중에서도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이 진짜 요즘 높습니다. 먼저 임플란트란 어떤 것이다? 좀 개념부터 소개해 주시죠. 임플란트란 치아가 빠지게 되면 이것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종전에는 인공으로 만든 크라운, 브릿지, 그리고 끼워 넣는 식의 부분 틀니 또는 전체 틀니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용물을 확실하게 고정시키기 위해 해당된 치아를 깎거나 옆에 건강한 치아를 깎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임플란트는 치아를 삭제하지 않고 임플란트 픽스처를 치아의 뿌리처럼 심어서 그 위에 상부 크라운을 만들어 주는 방법입니다. 네. 임플란트는 구조를 보면 치아의 뿌리에 해당하는 픽스처, 그리고 치아의 목에 해당하는 중간 부분이죠. 네. 어버트먼트, 그리고 치아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크라운으로 구성되어 치아와 유사한 모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일단 치아와 유사한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임플란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지금 아래쪽에 임플란트를 2개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벌써? 저는 치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는 다 했어요. 보철부터 라미네이트, 임플란트, 레진 많이 했습니다. 전문가시겠네요. 네. 아니 근데 임플란트는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치아의 상태에 따라서 가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치아의 상태보다는 뼈의 상태가 중요하겠죠? 뼈. 네. 오, 예. 뼈의 상태에 따라서 임플란트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뼈의 폭이나 깊이에 따라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네. 우리 아래턱에는 네. 하악 신경이라는 큰 신경이 지나가는데요. 맞아요. 하악의 뼈가 낮으면 임플란트 시술 시 하악 신경이 다칠 수 있어서 그런 환자들은 주의를 요합니다.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전신 질환의 여부입니다. 네. 자, 만성적으로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경우, 백혈병, 혈우병, 또 혈소판 감소증 등 혈액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나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 네. 그리고 또 이게 좀 중요한데요. 네. 그 골다공증 계열의 비스포스네이트 계열의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네. 이런 분들도 주의를 요하고요. 그렇군요. 임플란트 식립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 보통 이제 암 환자들이겠죠. 이러한 질환들은 출혈이나 약물증과 관련이 있는데요. 네. 이런 질병을 가지신 분들은 임플란트 금기증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임플란트 진행 여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치아가 안 좋아서 치과에 방문하셨더라도 그 만성 질환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전문의와 꼭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치아의 상태보다는 뼈의 상태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뼈가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식을 먼저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뼈의 상태가 좋지 못하면 요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뼈를 만들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물론 본인의 치아가 잘 건강하게 있으면은 다행이지만 이제 치아가 상실됐을 때 임플란트를 생각을 하려고 해도 문제는 비싸요. 그렇죠. 비싸요. 안타깝습니다. 네. 건강보험 적용되고 있죠. 네네, 맞습니다.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률이 늘어남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30%로 낮아져 있습니다. 본인 부담률이 30%군요. 네. 하지만 이런 혜택은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거든요. 다 주는 게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예.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먼저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는 평생 2개까지입니다. 평생 2개? 네. 앞으로도 이게 좀 더 늘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전 이미 벌써 2개를 했는데. 맞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치아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1개 이상의 치아는 있어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시술 과정에서 남아있는 뼈의 상태나 잇몸 염증 정도에 따라서 뼈이식술이나 상악동 고상술 같은 추가 치료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뼈 이식 그런 것들은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추가 치료적인 네. 부분은 보험 적용이 안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상부 이제 크라운 있죠. 네. 이것도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PFM 크라운만 가능합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이라고 맞아요. 있는데요. 네. 그 같은 경우에는 복용 적용이 안 돼서 네.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 후에 보철물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조금 더 치아 색깔 비슷해서 많이 하기는 하지만 네. 이제 보철 재료도 PFM 크라운만 적용이 된다라고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즘 임플란트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면 다양한 이제 과학이 이제 의료진 좀 발달하면서 시술법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컴퓨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저 요즘에 좀 들은 이야기거든요. 예, 어떤 임플란트인가요?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소위 말하는데요. 네.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길잡이를 해주죠. 내비게이션 그렇죠. 장치는요. 네. 컴퓨터 모의 수술을 통해 수술 유도 장치라는 걸 만들고 네. 임플란트를 쉽고 빠르게 하는 수술법입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최첨단 장비인 구강 스캐너 그리고 3차원 CT 그리고 컴퓨터 모의 시술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의 골 조직, 주연 치아와의 거리, 각도, 신경 등의 위치 등의 정확한 정보들을 얻어 수술 유도 장치 서지컬 가이드라는 거를 3D 프린트로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입니다. 네, 자동차에 왜 내비게이션 있으면 길을 더 찾아가기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정도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벌써 임플란트 전문가가 다 되시는데요. 이미 임플란트를 하고 있는 걸요. 저희 치과로 한번. 이 치아가 상실된 상태에서 네. 치조골이 흡수되면 하극 승신경인 하치조 신경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그렇죠. 되거든요. 예. 이러한 경우 기존 임플란트 치료보다 수술 유도 장치를 이용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수술 방법으로 네. 임플란트를 식립한다면 하치조 신경의 손상을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일반 임플란트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시술을 했을 때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먼저 절개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치아를 심고 네.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요. 네. 수술 과정이 보통 임플란트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좀 어떻게 다르죠? 환자분이 이제 방문을 하시면 순서를 말씀드리면 구강 스캐너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구강을 스캔을 합니다. 그리고 3차원 CT를 찍고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컴퓨터 가상 모의 수술을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을 피하고 환자 상태에 따른 치아 뿔이 해당하는 임플란트 피스처의 최상의 위치를 찾습니다. 네. 임플란트 위치를 찾을 때 고려 사항으로는 뼈의 상태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치아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보철물 위치까지 고려해 네. 임플란트의 위치를 정하기 때문에 네. 오래 씹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최적 위치를 파악해 모의 수술을 진행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위치에 맞는 수술 유도 장치를 디자인해 3D 프린트로 장치를 만들어서 환자 구강에 끼운 후 수술을 진행하는데요. 네. 이 수술 유도 장치라는 것은 운동 선수들이 끼는 마우스피스처럼 생겼어요. 네, 투명한 거. 네, 맞습니다. 수술 유도 장치를 구강에 장착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네. 일반 임플란트와 일단 차이점 중에 하나가 절제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네. 이 모든 케이스가 무절개로 진행이 되진 않습니다. 네. 뼈의 상태가 양호하거나 뼈이식이 필요 없는 경우에만 무절개로 진행이 되고요. 발치 후 잇몸과 뼈가 건강한 상태가 되면 좀 시간을 두고 놔뒀다가 무절개 시술이 가능하고요. 네. 또 어떠한 경우에는 뼈이식을 먼저 해놓고 잇몸과 뼈가 건강한 상태로 만든 후에 무절개로 내비게이션 수술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잇몸 절개를 하면서 뼈이식을 하면서도 내비게이션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잇몸 절개를 하지만 최적의 임플란트 위치를 찾기 위해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수술법으로 진행합니다. 뭐든 지금 보니까 어떤 그 시술이든지 간에 뼈 상태가 굉장히 좋아야 네, 맞습니다. 좀 원활하게 수술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엔 절개하지 않고 뼈 이식을 하면서 이 내비게이션 수술이 가능한가요? 예. 절개 없이도 뼈 이식이 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 상악의 경우 어금니를 심을 때 상악동 고상수를 하고 뼈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 절개 없이 상악동
거상술로 내비게이션 수술 방법으로 할 수 있거든요. 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경우가 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케이스들이 가능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상하 구치부에 뼈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여부와 또 시술자의 숙련도도 중요하거든요. 네. 숙련도에 따라서 상악동 구상술, 무절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모든 환자들의 상황이 다 같을 수는 없으니까 네. 환자 상황에 따라서 방법을 결정하는군요. 네. 네.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거나 당뇨 등 전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면 무절개 내비게이션으로 진행하는 것이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 출혈, 네. 감염 등을 좀 줄일 수 있고요.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수술법은 특히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심는 전악 임플란트 환자에게 유용하게 쓰입니다. 아, 이게 조금 네. 장점이네요. 전악 임플란트는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고 사라졌던 환자의 교합 상태를 다시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네. 이때는 임플란트 위치, 상부 보철물의 위치 설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컴퓨터 모의 수술 과정을 거치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고 네. 환자의 뼈 상태를 영상 분석적으로 이거를 뼈의 상태나 질을 파악해 임플란트 픽스처가 들어갈 위치를 정확하게 설정합니다. 네. 또한 모의 수술 과정에서 치아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크라운의 위치까지 설계해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파악해 수술 유도 장치를 제작 후 수술에 들어갑니다. 네. 이 크라운 위치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오랫동안 저장력이 견딜 수 있고 견고하고 균형 있는 상부 보철물인 크라운의 위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내비게이션의 길을 좀 찾아주듯이 그 네.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네.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장점인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죠? 보통 임플란트의 치료 기간은 상악과 하악이 다릅니다. 예. 네. 하악의 경우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고 네. 상악의 경우에는 하악보다 2달 정도 더 걸립니다. 오. 그런데 치료 기간은 뼈이식 여부나 뼈이식 상태에서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네. 오래 걸리는 치료인 만큼 기간은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방문 횟수를 줄이는 것이 환자분 입장에선 더 편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뼈 이식이나 이제 이런 것이 들어가면 더 기간이 오래 걸릴 네, 수 맞습니다. 있지만 대략적으로 한 4개월 정도 네, 맞습니다. 빨리 생각을 한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사후 관리나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잇몸 절개를 하지 않는 경우 간단한 시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생각은 좀 약간 주의를 요합니다. 네. 남아있는 뼈의 두께, 길이, 뼈의 질, 식립 방향 모든 것을 상세하게 체크하고 정확하게 시술 계획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좀 시술 경험이 많으신 분들한테 시술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수술 과정에서도 유의할 점이 많습니다. 네. 특히 본히팅을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네네. 자, 지금 물론 건강한 치아를 가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일단 꼼꼼한 양치 관리로 먼저 평소에 좀 관리를 좀 잘하시고 혹시라도 치아가 상실되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도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진아 원장님과 함께 오늘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